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진 어씨 220만 원 소득 때문에 탈락했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소득인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1년에 480만 원이에요. 또 다른 B씨는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고 계셨는데 올해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3만 5천 원이 더 들어옵니다. 1년이면 42만 원이죠. 그리고 C씨는 70세인데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받으면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2025년에 달라진 노인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재명 정부의 달라진 노인 정책들 제대로 챙기셨나요? 이 정보를 알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도, 국민연금도, 그리고 노인 일자리까지 전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못 받던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매달 연금액도 조금씩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런 걸 몰라서 못 챙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의 지인분만 해도 그래요. 작년에 기초연금 떨어졌다고 포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올해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해보세요. 결국 받으시게 됐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에 확정적으로 시행된 노인 정책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 인상. 누가 더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기초연금부터 볼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최대 40만 원 가까이 드리는 제도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기준이에요. 이게 2025년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라갔을까? 2024년까지만 해도 혼자 사시는 분, 그러니까 단독 가구의 기준이 소득인 정액 213만 원이었어요. 이걸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기준이 228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5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215만 원, 220만 원 벌어서 딱 넘으셨던 분들,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분들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계신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가구 기준도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2024년 340만 8천 원에서 2025년 364만 8천 원으로 올라갔어요. 24만 원이나 올라간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씨 할아버지가 작년에 220만 원 소득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올해 기준은 228만 원이니까 이분은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한 달에 30만, 40만 원, 1년에 따지면 400만 원이 넘어요. 그걸 놓치면 정말 아깝잖아요. 또 다른 예로 박씨 할머니 부부의 경우를 볼까요? 두 분 합쳐서 소득이 350만 원이었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340만 8천 원을 넘어서 못 받았는데
올해는 364만 8천 원이 기준이니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부부가 각각 받으면 한 달에 50만 60만 원, 1년이면 600만 700만 원이에요. 소득인 정액이 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잠깐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좀 복잡해요. 그냥 월급이 아니라 소득에다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 원, 동산 1억 원이 있다면 부동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던 분들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 탈락자도 다시 기회가 온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죠. 아이고, 나는 예전에 신청했는데 탈락했어. 이제 다시 신청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 아는 분도 그랬어요. 2년 전에 한번 떨어지고 나서는 아예 포기하고 계셨거든요.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란 정부에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라는 걸 운영해요. 이게 뭐냐면 한번 탈락하셨더라도 기록을 남겨두고 나중에 기준이 올라가면 다시 알려드리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이분은 작년에 5만 원 차이로 떨어졌네. 올해 기준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연락드려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다시 신청해서 받으시고 계세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3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옛날에 떨어졌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2023년, 2024년에 소득 기준으로 탈락하신 분들, 소득인 정액이 기준에서 50만 원 이내로 차이 났던 분들, 부부 중 한 분만 받고 계신 분들, 주민센터에 가셔서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올해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시 계산해 드릴 거예요. 실제로 다시 자격이 생겨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물가 반영으로 생활비 보탬. 두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연금액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왜 올라갔을까? 2024년에 물가가 2.3% 올랐거든요. 라면값도, 전기요금도, 교통비도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연금은 그대로면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반영해서 올해 2025년부터 국민연금이 2.3% 인상됩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라갔을까?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2만 3천 원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150만 원 받으시는 분은 3만 4천 원 정도 올라가고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33만 4,810원이었는데 올해는 34만 3,490원으로 올라갔어요. 약 8,680원 정도 더 받는 거죠. 물론 금액이 아주 크게 느껴지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니까 1년, 2년 쌓이면 그 차이가 큽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 분 기준으로 1년이면 27만 6천 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2년이면 55만 원, 3년이면 80만 원이 넘어요. 이게 계속 누적되니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같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시니어분들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떠했냐면 물가만 계속 오르고 연금은 그대로니까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1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도 따라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는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숨통이 트이는 거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연금이 오른 것과 별개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도 줄어들었고요. 이런 것들까지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요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순히 연금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제 지인만 해도 그러세요. 68세인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 뭔가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활동비도 벌고 사람들과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려서 노인 일자리 숫자를 역대 최대치로 확대했습니다. 작년보다 10만 개가 더 늘어났어요. 전국적으로 10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참여할 수 있는 규모예요. 일자리 종류도 다양해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1. 공익활동형.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를 한다든지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한다든지 공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에요. 월 30만 원 정도 받으시고 하루 3시간, 주 3일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죠. 2. 사회서비스형. 좀 더 전문적인 일이에요. 돌봄이나 상담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독거노인분들 안부 확인을 한다든지 아동 돌봄 도우미를 한다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월 6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루 6시간, 주 5일 정도 일하시면 되고 보람도 크죠. 3. 시장형 사업단. 이건 좀 특별해요. 실제로 소규모 가게나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청소 용역 사업을 한다든지 택배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함께해서 수익도 나누고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월 80만 원,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4. 취업형. 아예 일반 기업에 취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경비원, 청소원, 요리사, 간병인 등등.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을 받으시니까 월 200만 원 가까이도 벌 수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70세 김씨 할아버지인데 작년에 공익활동형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를 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본인도 보람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니까 용돈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67세 박씨 할머니인데 사회서비스형으로 독거노인 돌봄 일을 하세요. 본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시고 월 60만 원까지 받으시니까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면 경제적 도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몸도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몸도 움직이고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게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다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좋네, 나도 신청해 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안내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 국민연금 수급자 증서, 부동산 등기부 등. 직원분이 다 알려주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전화해도 되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산이 복잡하니까 직접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받아요.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매년 1월부터 접수를 받는데 올해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인기가 많아서 금방 마감되거든요. 중요한 팁도 알려드릴 거.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도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청할 때 수급희망 신청서도 같이 내세요. 만약 이번에도 안 되더라도 나중에 기준이 또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2025년 노인 정책 확정된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15만 원 올라갔다.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물가 상승률 2.3%만큼 올랐다. 셋째,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인 103만 개로 늘어났다. 공익활동형부터 취업형까지 다양. 이 세 가지만 알아두셔도 올해 생활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책 모르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한번 방문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작년에 기초연금 떨어지신 분들 정말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알기 쉽고 실용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